예, 이기종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환리라는 회사가 올해 갤럭시 Z 플립 7의 힌지를 공급을 하는데 퍼스트 벤더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삼성전자 폴더블 폰 올해 출시할 모델 중에 이게 클램쉘이 있습니다. 작은 거. 네. 이쪽에 힌지를 네. 퍼스트 벤더로 넣게 됐다. 뭐 올해 넣어왔는데 그 환리가 네. 올해는 퍼스트 벤더로 넣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세컨 벤더였나 보죠? 예. 작년에 나왔던 Z 플립 6에서는 KH 바텍이 퍼스트 벤더였고 국내 업체. 네. 그 환리는 세컨드 벤더였습니다. 환리라는 회사는 예. 어떤 회사입니까? 잘 모르는 회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중국 힌지 업체고 뭐 비슷한 기구물도 많이 만들고 있긴 합니다. 네. 아직 상장은 안 했고 네. 고객사는 그 폴더블 힌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아너 이런 네. 업체들이 있습니다. 매출은 한 3천억 원 정도 꽤 큰 회사네요. 예,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컨드 벤더로 예. 납품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뭐 어느 정도로 넣었습니까? 환리가 2022년에 나왔던 삼성 그 Z 플립 4가 있습니다. 4. 네. 이때 이제 소량을 넣은 것 같고 네. 그러다 조금씩 넣었다가 작년에 2024년에는 그 플립 6 여기 세컨드 밴더로 들어왔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KH 바텍이 퍼스트 밴더였는데 네. 50% 미만이 됐고 환리는 세컨드 밴더였는데 50%를 넘어갔습니다. 물량이. 그게 무슨 얘기죠? 세컨 밴드인데 어떻게 50% 넘어갔다는 거예요? 세컨드 밴더는 처음에 보통 퍼스트 밴더 하게 되면 보통 물량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그 부품 양산 승인 받을 때 네. 특정 사양을 기준으로 할 때 퍼스트 밴더 사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컨드 밴더는 그 퍼스트 밴더가 맞춘 사양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초반에 가는 물량은 KH 바텍이 많았는데 이 환리가 좀 가격 쪽에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좀 덜 팔리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리가 점점 물량을 늘려가다가 작년 하반기 가서 뭐 연말 가까이 갔을 때는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세컨 밴더였는데 사실상 예. 퍼스트 밴더만큼 넣은 거군요. 예. 가끔 이 힌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긴 합니다. 퍼스트 밴더로 이제 양산 승인을 잘 받았는데 부품 만들다가 갑자기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아. 이게 이번에 KH 바텍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 세컨드 밴더가 물량을 확 다 가져가게 되고 그 퍼스트 밴더였던 업체는 그 불량으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네. 다음에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 환리의 경우 어떻게 물량을 그렇게 늘려올 수 있었어요? 그 환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자동화 쪽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이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는데 KH 바텍이 그 베트남에 있는 공장과 비교했을 때 자동화에서 좀 환리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리가 삼성전자 같은 이제 글로벌 업체에게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 네.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환리 입장에서는 이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그 뭐 세계 1위 폴더블 폰 업체에다가 힌지를 공급한다. 이건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싸게 팔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힌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KH 바텍, 이건 뭐 한국의 상장사이지 않습니까? 이 많이 해왔었는데, 이 회사는 힌지 사업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땠어요? 그 KH 바텍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힌지를 많이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첫 번째 폴더블 폰부터 힌지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점유율이 그 플립 쪽에서 줄었고, 네. KH 바텍의 힌지 사업의 손익분기점 물량은 700만, 800만 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폴더블 폰 중에 힌지를 한 700만 대, 800만 대 물량을 받아야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지금 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플립 쪽 비중이 저기 환리가 커지는 상황이니까 KH 바텍의 힌지 사업은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파이넴텍이라는 회사도 힌지 사업 준비하고 있던데. 예. 파이넴텍은 저기 그 백플레이트로 유명한 업체고 네. 그 시장에 그 마케팅 용어 중에 그 내장 힌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장 힌지. 네. 그 힌지는 아니고 네. 플레이트인데 이 플레이트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파이넴텍이. 백플레이트는 유명한 업체인데 어쨌든 힌지도 해보려고 했고 작년에 Z 플립 6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물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폴더블 폰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환리랑 KH 바텍에 물량을 주고 나니까 파이넴텍은
저희 물량을 많이 주기 힘든 상황. 그래서 작년에도 물량이 많지 않았고 네. 올해 Z 플립 7도 지금 생산량 계획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삼성전자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네. 실현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그 환리 그리고 KH 바텍 그 다음에 파이nem텍이 물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올해도 파이nem텍은 그 폴더블폰 힌지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이nem텍이 저기 그 갤럭시 버즈 케이스 보시면은 이게 네. 크레드 힌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힌지 약간 이게 폴더블폰 힌지랑 성격이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거를 힌지 라인에서 만들든지 해서 라인 가동률은 올리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클램쉘 타입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요 북 타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어때요? 북타입은 Z 폴드 7 올해 나올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Z 폴드 6 작년까지 나온 모델에서는 KH 바텍이 물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에스코넥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뭐 예상외로 잘 만들긴 했다고 하지만 물량이 올해 늘어날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환리도 Z 폴드 6에서 소량은 했을 것 같은데 그 올해 폴드 7은 좀 만약에 좀 윤곽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나왔던 그 예. 슬림한 제품 있던데 예. 갤폴드 SE라고 예. 하니까 그건 누가 공급한 거예요? 그 거기는 힌지는 KH 바텍이 공급을 했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그래요? 네. 뭐 기본 얇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틀은 Z 폴드 6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 폴드 모델에서는 KH 바텍이 작년까지 압도적인 물량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네. SE 모델도 KH 바텍이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전체 폴더블폰 출하량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하량 계획은 레거시 신제품 다 합해서 700만 대 정도입니다. 신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플립 7이 한 300만 대. 내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2025년. 예, 2025년. 네. 그 Z 플립 7이 300만 대, 플립 FA 모델이 한 90만 대, 그리고 폴드 7 물량이 한 200만 대 정도, 네. 이렇게 한 600만 대 정도 잡고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이 물량은 예, 계획 물량이잖아요. 한 계획 700만 물량이요. 개 예. 정도를 올해 출하하겠다. 지금 예, 두 번 접는 예. 폴더블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2025년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 내년 2026년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2025년 올해입니까? 올해? 예, 올해. 예. 예, 2025년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모델이고, 네. 화웨이는 얼마 전에 뭐 트리플 폴드라서 하나는 아웃폴딩, 하나는 인폴딩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둘 다 인폴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힌지에 들어가고, 여기에도 힌지를 넣기 위해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면적이 꽤 크겠네요. 양쪽으로 벌려갖고 이렇게 정말 이게 이 정도 될 겁니다. 막 큰 태블릿 같은 느낌? 피면은 태블릿 정도의 예. 어떤 면적이 나올 수 있는 예. 거고 접으면 접어도 계속 접으면 좀 그 마형 스마트폰과 비슷한 네. 지금 요즘에 폴더블폰 한 번 접는 것도 그렇고 두 번 접는 것도 네. 어쨌든 접었을 때는 그 바형 스마트폰보다 약간 좀 폭이 적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거 뭐 이렇게 폭에서 접는 예, 형태로 두 번 나오는 접는 거예요? 겁니다, 안쪽으로. 그럼 마지막에 접는 쪽은 요 끝에 이 구조가 조금 예.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화웨이는 아마 이거를 그 화웨이 그 트리플 폴드는 아웃폴딩을 한 것 같은데 제품 내구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화웨이 폴더블폰 힌지가 좀 내구성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지금 그 힌지 업체들이 중국의 환리라는 업체 소개해 주셨는데 중국에도 이런 힌지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AVC라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암페놀 이 업체는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네. 중국에 또 생산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폴더블폰 나오고 있는 것들 힌지는 그 뭐 환리, 그 암페놀, AVC 또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랑 협력했던 AU 플렉스도 힌지 납품을 뭐 노리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G 폴드 7 같은 거 올해 나올 것들 예.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두께를 줄이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예. 한 어느 정도 두께로 나올까요? 현재는 그 10mm 미만으로 9mm대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나왔던 그 추가 나왔던 그 폴드 SE 두께가 네. 10.6mm였습니다. 네. 접었을 때 두께가. 네. Z 폴드 6 두께는 12.1mm였는데 여기서 1.5mm 뺀 겁니다. 1.5mm 뺀 네. 거고 여기서 더 빼서 Z 폴드 7은 더 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얇게 만드는 게 가장 화두 아닙니까? 예, 요즘에는 예, 얇게 만드는 게 하죠.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좀 빼거나 어떤 기술이 좀 가미가 돼야 됩니까? 예, 이거 그 Z 폴드 그 SE 같은 경우에는 디지타이저를 뺐습니다. 디지타이저가 저기 스타일러스 인식에 필요한 부품인데 그걸 그게 그 폴더블 폰 삼성전자 Z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게 두께가 0.3mm였습니다. 이렇게 네. 빼면서 0.6mm가 빠졌고 추가로 또 얇은 내장재 쓰고 해서 네. 총 1.5mm 뺀 거였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하이딥이라는 업체랑 네. 이 터치 IC 펜미스인데 여기랑 그 배터리랑 디지타이저가 없이 스타일러스 인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타이저를 그러니까 S 스타일러스를 쓰는 거지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에서 약간 그 정체성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예 두께를 그래서 줄이려면 예.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예. 디지타이저 없이. 디지타이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 뭐 갤럭시 S 울트라 그리고 네. Z 폴드 시리즈 그리고 태블릿 다 그 스타일러스 되는 건 다 그 패널에 디지타이저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디지타이저가 없이 그 다른 형식으로 쓴 그 애플 펜슬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애플 펜슬에는 그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충전해야 되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하이딥이라는 업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디지타이저도 없고 배터리도 없는 기술인데 펜에 배터리도 없는. 예, 펜에 네. 배터리가 네. 없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게 되면은 네. 어쨌든 제품도 얇게 구현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하이딥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수요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고객사가 요청을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면 그게 혁신일 수 있겠네요. 예. 줄이면서 배터리도 없애고 예. 펜에 배터리도 없애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디지타이저를 없애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삼성전자 쪽에 넣을 수도 있겠고 근데 애플은 원래 디지타이저를 안 쓰니까 근데 배터리가 없는 쪽을 애플이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된다면 이쪽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관심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이딥은 상장회사입니다. 예, 상장사 2022년에 실적은 아주 안 좋은데. 예, 그죠? 네. 2023년 실적은 매출 100억, 그 네. 당기 순손실 90억 원이었고 네. 국제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2023년 산자부 국제과제.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예. 규칙까지요. 예, 모바일 기기용 노 배터리, 노 센서, 노 프로토콜 스타일러스와 터치 통합용 SoC 개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됐고 올해 말까지 하게 됩니다. 국제과제는 전체 사업비는 22억 원이고 그게 잘 돼서 양산되면 하이딥이라는 회사도 엄청 크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 또 지켜봐야 예. 되겠죠. 그 작년 어느 시점부터 꽤 하이딥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그 업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기술이 이렇게 성숙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움직임이 구체적이라고 나와서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이딥도 뭐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내는데 작년에 나온 그 3분기 보고서 보면은 2025년에 양산할 수 있는 모델을 2025년 하반기에 양산할 수 있는 모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국 업체 쪽에 납품을 우선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저희 쉬다가 오겠습니다.